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오시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시곡선. 자, P가 예를 들어서 불량률 P 또는 부적합품률 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롯데에서 P가 0.1인데 우리가 N을 자, 30개만큼 뽑았습니다. 30개만큼 뽑았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자, 불량품이 2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접근했다면 요건 뭐죠? 이항분포로 하죠. 그죠? 30 콤비네이션 2, 0.1에 2승, 0.9에 28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는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C의 개념이 나옵니다. C. 자, C는 2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 C는 합격 판정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 뭐라고? 합격 판정. 자, 합격 판정 계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불량품이 2개 이하가 나오면 이 롯들을 합격시키겠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샘플링 하고 있죠. 자, 샘플링 뽑았다.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즉 이 롯들을 합부 판정을 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량이 몇 개까지만 허용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합격 판정 계수가 필수 조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C가 2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뭐냐면 불량률이 P일 때 롯드가 합격할 확률, 불량률이 P일 때, 예를 들어 불량률 P일 때 롯드가 합격할 확률을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내냐면 LP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불량률이 P일 때 롯드가 합격할 확률을 LP다 이렇게 나타내고 지금 여기에서는 C가 2일 때는 자, X가 2일 때, X가 1일 때, X가 0일 때 요럴 때 롯드를 합격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 콤비네이션 2, 0.1에 2승, 0.9에 28승 이렇게 하면 되겠고 1일 때는 30 콤비네이션 1, 0.1에 1승, 0.9에 29승 이렇게 하면 되겠고 0일 때는 30 콤비네이션 0, 그죠? 0.1에 0승, 0.9에 30승. 자, 요것을 전부 다 더하면 바로 이 롯드가 합격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수치로 제가 적어 보았는데 일반적인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더한다 되죠.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X는 0부터 C까지. C. 자, 불량품은 0개부터 0개면은 거의 합격하겠죠. 0개는 의심 없이 그냥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C가 2이기 때문에 X가 0부터 C개만큼 갈 때, 즉 2개만큼 갈 때까지를 더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X, 그 다음에 P의 X승, 1-P의 N-X승 이렇게 계산하면은 롯드가 합격할 확률, 즉 LP가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되지요. 자, 이것은 이항분포를 이용했을 때고 초기화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롯데 N개만큼이 있는데 롯드가 N개만큼의 아이템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부적합품률이 0.1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우리가 100개가 있습니다. 0.1이면은 10개가 부적합이고 나머지 90개가 양품이다 이 말이죠. 적합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뽑았어요. 뽑아서 몇 개를 뽑았냐면 자, 스몰 n이 30개가 되도록 뽑았다. 근데 C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C 이꼬르 2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C 이꼬르 2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0개일 때 또는 1개일 때 또는 2개일 때가 각각 합격이 되겠죠. 그죠? 0개일 때는 30개 나올 것이고 1개일 때는 29개 나올 것이고 2개일 때는 28개가 되겠다. 그렇죠. 자, 역시 지금 이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스몰 n분의 라지 n이 10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초기화 분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있겠고. 자, 각각의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100 콤비네이션
100 콤비네이션 30분의, 그죠? 분의 90 콤비네이션 30, 10 콤비네이션 0. 자, 90 콤비네이션 30, 그 다음에 10 콤비네이션 0 있고, 또 두 번째 더하기, 더하기 100 콤비네이션 30개 중에서 이제는 90 콤비네이션 29, 90 콤비네이션 29, 그 다음에 10 콤비네이션, 자, 10 콤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100 콤비네이션 30분의 90 콤비네이션 28, 10 콤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하면, 자, 우리 초기화 분포에 따르는 LP, 불량률이 P일 때, 부적합률이 P일 때 로트가 합격할 확률 LP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일반적인 공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LP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N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 분모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분모로 이렇게 나타내도 될 것이고요. 분해, 응. 자, 다 더해졌으니까 시그마 x는 0에서 c까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같은 개념.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x 분의, 자, n-np n-x 그 다음에 npx,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화송분포로 LP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포화송분포. 자, 포화송분포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 m의 x승. 이 m은 np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그죠? m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가 나올 확률 하면 2 팩토리얼 분의 이 c가 2라면 이처럼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의 1승 더하기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의 0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m 자체가 np이고 이 np가 3이라면 m이 주어졌다면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공식 자체는 2의 마이너스 3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을 빼고 2 팩토리얼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3의 1승 더하기 0 팩토리얼 분의 3의 0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 두 개가 나올 확률, 불량품이. 이거는 불량품 한 개 나올 확률, 이거는 0개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또 더해졌으니까 얘를 갖다가 LP, 일반적인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시그마 x는 0부터 c개까지 더하면 될 것이고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 m의 자, x승. 요렇게 해서 자, 포화송 분포, 초기화 분포. 자,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 따른 LP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오시곡선에 성질해서 우리가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와 오시곡선. 자, 검사 특성 곡선.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시곡선은 부적합품률 또는 특성치의 값에 따라서 로트가 얼마나 합격한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래프로서 로트의 부적합품률을 P% 가로축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로축이 뭡니까? 부적합품률이고요. 그죠? 퍼센테이지고 이쪽이 LP죠. LP. 부적합이 P일 때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로트가 다 합격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다 불합격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림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요만큼 이렇게 끊어서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끊어서 요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는 뭐냐 하면은 좋은 제품이 불합격될 확률. 자, 우리가 HO가 참이고 H1이 참이고 HO가 채택되고 H1이 채택된다. 이때 우리가 옳은 결정이고요. 자, 이것이 알파고 이것이 베타죠. HO가 참일 때 H1이 채택될 확률. 자, 이거 알파입니다. H1이 참인데 H1이 채택될 확률, H1이 참인데 HO가 채택될 확률을 베타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잡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알파, 요것이 이제 베타, 요렇게 이제 이 그림, 하나의 그림에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 보통은 알파보다 베타가 약간 더 큽니다. 이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작고 요거는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하나의 샘플링 검사 방식이 정해지면 OC도 반드시 이것에 대해 나타낼 수 있다. OC 곡선을 분석하면 그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부적합합률의 로트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합격하느냐, 또한 로트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합격하기 위해서 로트의 부적합합률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자, 로트가 합격할 확률 LP의 공식이 있습니다. 1번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초기화 분포는 스몰 n분의 라지 n이 1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일단 사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 1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라기보다는 n분의 n이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 콤비네이션 n분의 자 npx 또는 n-px, pn, 그죠? n-x다. 이항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항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는 n분의 n이 10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렇게 되고요. 요 공식 사용하면 될 거고, 시그마가 들어가죠. 시그마가 들어가고 또 이것도 시그마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3번 포화송 분포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경우, 포화송, 포이슨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 이렇게 되죠, 그죠?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되었다. 자, 4.3 OC 곡선의 성질. 자, 성질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1번 로트의 크기 n이 변하는 경우 합격 판정 계수 c, C류수 n이 일정하다. 자, 그런 경우는 로트의 크기 n이 변하더라도 OC 곡선의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큰 변화가 사실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차일 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림을 주고도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지금 n이 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 곡선을 변화시킬 이 곡선의 함수 값은 라지 n과 스몰 n과 c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정할 때 얘가 변한다. 또는 이거 두 개가 일정할 때 얘가 변한다. 또는 이거 두 개가 일정할 때 얘가 변한다. 거기에 따라서 OC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1번은 뭐냐 하면 스몰 c와 스몰 n이 일정할 때, 야는 변하지 않을 때 n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어요. n이 지금 무한대다, 200개다, 60개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 자체 n이죠. 그죠? n이고, 이 자체 n이고, 몇 개 뽑겠다, 합격 판정 계수를 몇 개 하겠다는데, 이 n이 지금, 얘는 똑같고, 얘는 이 크든 작든 뭐 중간 정도든 OC 곡선의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2번은 퍼센트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인데, 자, 퍼센트 샘플링 검사라는 무엇이냐?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C가 1이고, N이 10이고, 라지 N이 100이었어요. 그럼 1, 10, 100, 1대 10대 10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야를 10배, 야를 10배 해서 10대, 100대, 1000을 했을 때 이 OC 곡선의 변화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얘를 10배, 얘를 10배, 얘를 10배 했으니까 OC 곡선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막상 보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처럼 퍼센테이지 샘플링 검사는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n도 똑같이, 이 c도 똑같이 배율을 10배씩 해서
우리가 검사하면 결국은 이 알파나 베타가 똑같지 않겠느냐. 거의. 근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즉, 퍼센테이지 샘플링 검사는 사용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C와 N을 N의 몇 퍼센트 비율로 채취하여 롯데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샘플링 검사. 라젠이 달라지면 품질 보정의 정도도 달라지면 일정한 품질의 보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부적합한 샘플링 검사 방식이다.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자, 다음에 3번에 라젠과 C가 일정하고 N이 변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젠과 C가 일정하고 자, N이 변한다. 이거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똑같아요? 지금 C가 일정하죠. 많이 뽑거나 적게 뽑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n이 5일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그죠? n이 5일 때는 n이 50일 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n이 50일 때는. 그래서 자, OC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해진다. 생산자 위험 알파는 증가하고 소비자 위험 베타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알파가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급격해지면 알파가 커지겠죠. 알파가 커지면 반대로 베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N이 많아지는 경우는 생산자 위험 알파는 증가한다. 알파 HO가 참인데 H1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N과 N이 일정하고 C가 변하는 경우, C 합격 판정 개수가 변하는 경우 보시죠. 그럼 C가 0일 때는 이렇게 있다가 C가 4일 때는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합격 판정 개수 C를 증가시킴에 따라 OC 곡선은 오른쪽으로 완만해진다. 생산자 위험 알파는 감소하고 급격해지면 알파가 커지는 거고 완만해지면 알파가 작아지는 겁니다. 합격 판정 개수 C를 증가시킴에 따라 OC 곡선은 오른쪽으로 완만해진다. 생산자 위험 알파는 감소한다. 알파는 뭐예요? HO가 참인데 H1을 채택할 확률이 작아진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는 커지겠죠. H1이 참인데 HO가 채택될 확률이 커지겠죠. 알파는 감소하고 소비자 위험 베타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나쁜 롯드가 합격하기 쉬워진다. 자, H1이 참인데 HO를 채택할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C = 0의 경우보다 C = 1, 2, 3으로 늘리는 편이 좋은 샘플링 검사가 됨을 알 수 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샘플링 검사 자체는 샘플링 검사 OC 곡선인데 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 이항분포로 접근하는 경우. 초기화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초기화는 스몰 램블의 라젠이 10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고, 자, 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공식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자, 요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시그마 n 컨비네이션 x 이거 계산기 다 칠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혹시나 지금 이 강의부터 샘플링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그 앞쪽으로 가십니다. 공업통계부터 1강부터 다시 오셔요. 다시 n 컨비네이션 x px승 1-p의 n-x승으로서 일반 공식에서 앞에 서메이션 시그마가 붙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리한 경우가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분포고, 자, 낙타가 사막에서 걸을 때 뭡니까? 바늘을 밟을 확률, 그것이 궁금해서 만든 분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월 평균 5건의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번 달에 3건이 일어날 확률, 이처럼 N개 몇 개를 뽑겠다 뭐 이런 개념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지금 평균 3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고가 평균 3건 일어나는 이런 우리 공장인데, 이번 달에는 2건 이하가 일어날 확률. 자, 2건 이하를 합격을 하겠다. C = 0, C = 2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2팩토리얼 변 2의 마이너스 3, 3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0건은 무조건 합격이고 2건 밑으로는 합격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오시곡선은 뭐 어떻습니까? 1차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기준 자체가 이렇습니다. 뭐 기준 자체가 n이 일정할 때 얘가 변하는 거나 라지 n이 일정할 때 얘 두 개가 변하는 경우나 스몰 c가 변할 때 두 개씩 묶어서 일정할 때 나머지 하나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거의 뭐 90% 이상이 나오고요. 간혹 가다 보면 하나만 일정하고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좀 고차원적인 내용이죠. 고차원적인 내용인데 그런 문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뒤쪽에 가서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C = 제로의 샘플링 검사와 C = 1, 2의 샘플링 검사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이 1000이죠. n 스몰 라지 n은 전부 다 1000으로 똑같고요. 스몰 n 자체가 240, 170, 100이 되면서 C가 0, 1, 2가 된 겁니다. 그럼 C는 1, 2가 됨으로써 자꾸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그죠? 근데 N은 지금 어때요? N은 240, 170, 100으로서 사실 N이 작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N이 작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C가 변함으로써 우측으로 가는 방향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했다 이 말입니다. 더 크게 작용했죠. 원래 N은 이게 5일 때 우리 책에는 보면 N이 5일 때 여기 있고 N이 50일 때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N의 어떤 영향보다는 C가 하나씩 이렇게 변함으로써 훨씬 더 우측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는, 우측으로 가게 되는 N보다는 C의 영향이 더 큰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예, 그 뭡니까? 그 알파가 증가하고 알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알파는 감소하죠. 생산자 위험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자 쪽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경우가 되죠. 생산자 쪽에서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